클리치아, 자, 니콜로 마키아벨리. 간초나, 얼마나 기쁜 날인가. 옛 기억들이 이제 그대들을 위해서 드러나고 기려지는 날이, 그 까닭은 사방에서 모든 벗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었기 때문이네. 숲과 들에서 삶의 세월을 보내는 우리도 이곳에 와 있네. 나는 청룡이고 우리는 목자들, 우리의 사랑을 함께 노래하지. 맑고 고요한 날들이여, 행복하고 아름다운 땅이여, 우리의 소리가 울려 퍼지던 곳이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당신들이 시작한 일에 우리의 노래로 함께 하리라. 당신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달콤한 화음으로, 난 청룡이고 우리는 목자들, 우리의 옛 사랑으로 돌아가리라. 만약 세상에 같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같은 사건들도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럼 100년도 지나지 않아 우리는 다시 한자리에 모여 지금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요. 이미 그리스에서 가장 오래되고도 훌륭한 도시 아테네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하나뿐이던 한 신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그 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요. 그 아이는 17살이 될 때까지 아주 정숙하게 길러졌습니다. 그러다 얼마 뒤 한순간에 그 신사와 아들이 동시에 그 아이를 사랑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요. 그 사랑을 둘러싸고 수많은 사건과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고, 모든 일이 지나간 뒤 결국 아들이 그 아이를 아내로 맞아 오랫동안 아주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요. 그런데 이런 똑같은 일이 몇 년 전 피렌체에서도 일어났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무대에 올리기로 하면서 저는 아테네가 아니라 피렌체 쪽을 골랐습니다요. 여러분이 저쪽 이야기보다 이쪽 이야기를 훨씬 재밌게 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아테네는 이미 폐허가 됐잖아요. 그래서 거리나 광장, 장소를 알아볼 수도 없고, 게다가 그곳 사람들은 그리스어로 말했을 테니 그리스어 가능하신 분? 그래서 제가 이 피렌체를 골랐습니다요. 근데 특정 가문이나 그 인물을 찾으려고 들면 안 돼요. 저는 무서운 이름 피하고 싶어서 실제 이름들은 다 가짜 이름으로 바꿔놨거든요. 다만 희극이 시작되기 전에 등장인물들은 미리 소개를 해드릴게요. 공연 중에 더 잘 알아보실 수 있도록요. 준비됐나요? 네. 작은데? 기가 준비됐나요? 네. 저 사람들 얼마나 고상한 척 앉아있는지 보세요. 보십시오.
빠진 늙은이 니코마코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클레안드로, 그의 아들이자 동시에 경쟁자입니다. 그리고 키가 제일 큰 저 사람은 팔라메데, 클레안드로의 친구고요. 클레안드로 옆에 있는 사람은 지방 관리인 에우스타키오. 그리고 팔라메데랑 쌍둥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저 사람은 하인피로입니다. 아유, 저 둘도 주인 아가씨를 아내로 삼고 싶어 해요. 그 다음에 그 제일 예쁜 사람 보이세요? 저 사람은 바로 소프로니아 니코마코의 아내입니다요. 그리고 이 마을 최고의 도라이입니다. 도리하고요. 소프로니아의 하녀입니다. 그리고 저기 무쌍의 귀염상 보이세요? 저 사람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저씨 다모네예요. 그리고 저 옆에 남편보다 키가 큰 저 여자는 소스트라타, 그의 아내입니다. 한 사람 사실 더 있긴 한데 그 멀리서 온다고 아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 나폴리에서 온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셔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요. 다들 얼굴 잘 보셨죠? 네. 이제 앉으세요. 이 이야기는 클리치아라고 불립니다. 서로 다투게 되는 소녀의 이름이 바로 클리치아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무대에서 그 소녀를 직접 보게 될 거라고는 기대하지 마세요. 클리치아를 길러온 소프로니아가 품위 유지를 이유로 밖에 못 나오게 했거든요. 그러니 혹시 소녀를 보고 싶어 하는 분이 있더라도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러시더라도 좀 참아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딱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러분이 공연을 보시다가 혹시라도 부적절하다고 느끼신다면 그걸 몹시 마음 아파할 겁니다. 저는 그런 장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만 여러분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제가 미리 이렇게 변명해 둡니다. 희극이라는 건 원래 관객을 즐겁게 하면서 동시에 뭔가를 깨닫게 하려고 만들어진 겁니다. 인색한 늙은이의 모습이나 사랑에 빠져 이성을 잃은 사람의 광기, 하인의 잔계와 속임수, 빌부터 사는 인간의 탐욕, 가난한 사람의 비참함, 부자의 끝없는 야심, 창녀의 달콤한 말과 유혹, 그리고 결국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믿기 어려운지까지. 희극은 이런 예들로 가득 차 있고 이런 것들을 모두 얼마든지 무대 위에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려면 여러분들을 웃게 만들어야 했어요. 근데 말이 지나치게 점잖고 엄숙하기만 해서는 웃음을 끌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을 웃게 만드는 말이라는 건 되게 어리석거나 아니면 조금 무례하거나 사랑에 빠진 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극에서 어수룩한 사람들, 아니면 독설을 퍼붓는 사람들, 아니면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무대에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세 가지 말들이 가득한 희극은 웃음이 넘쳐나지만 이런 요소가 빠진 희극은 사람들의 웃음을 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즐겁게 하고 웃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사랑에 빠진 사람들과 사랑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써내려갈 수밖에 없었고요. 혹시 그 과정에서 조금 부적절해 보이는 대목이 있더라도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희의 이야기에 기울여 주세요. 아시겠죠? 그래 주실 거죠? 그렇다면 저도 연기로 여러분을 먼저 시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요. 자, 박수 주세요. 어이! 이렇게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서다니? 넌 이렇게 이른 시간에 어디서 오는 거야? 내일 하나 처리하고 오는 길이지. 나도 일 하나 보러 가는 길이야.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해보려고 가는 거지. 정말로 해낼 수 있을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말해도 되는 일이야? 글쎄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아주 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거야. 그럼 난 이만 가야겠다. 같이 있으면 네가 불편해하는 게 딱 보이거든. 그래서 내가 늘 네 곁을 피하는 거야. 넌 언제나 기분이 상해 있고 생각이 잠겨 있으니까. 잠깐! 나 사랑에 빠졌어! 아우 그만해. 내 머리만 더 복잡해진다고. 팔라메데 넌 아직 반도 몰라. 난 늘 절망 속에서 살아왔어. 근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그래. 왜 그렇게까지 말해? 전에 너한테 숨겨왔던 일을 이제는 말하려고. 지금 나는 정말 막다른 데까지 몰려 있어서 누가 됐든 도움이 필요하거든. 전에도 너랑 있는 게 썩 내키지 않았지만 지금은 더 그래. 내가 항상 들은 말이 있거든. 피해야 할 인간은 세 부류가 있대. 가수, 늙은이, 그리고 사랑에 빠진 인간 말이야. 가수랑 같이 있다가 네 이야기 하나 들려주잖아. 네가 말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새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면서 노래나 뽑아내고 있어. 늙은이랑 있으면 또 어때? 가는 성당마다 고개를 들이밀고 재단마다 붙잡고 막 중얼중얼 주기도문이나 외운다고. 그런데 이 둘보다 더 최악이 바로 사랑에 빠진 인간이야. 네가 무슨 말을 하든 한숨과 탄식을 끝도 없이 늘어놓아서 듣는 쪽은 억지로라도 동정심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
술집 여자랑 엮이면 여자가 너무 들들 볶는다느니 집에서 쫓아냈다느니 꼭 할 말이 있고 제대된 여자를 사랑하면 질투니 시기니 앙심이니 해서 온통 마음이 뒤집혀 있어. 불평할 이유가 끊이질 않아. 그래서 말인데 클레안드로, 난 네가 정말로 나를 필요로 할 때까지만 옆에 있을 거야. 그게 아니면 이런 네 사랑 타령은 슬슬 피해 다니려고. 나는 이런 감정들을 지금까지 숨겨왔어. 괜히 찐따라고 놀림받고 싶지 않았거든. 남의 걱정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속으로 비웃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나도 잘 알아. 위로하는 척 말 시켜놓고 돌아서서 낄낄대는 거지. 하지만 이제는 운명이 나를 이런 자리까지 몰아넣었어. 내가 보기에 달리 빠져나갈 길도 별로 없어 보여. 그래서 이렇게 너한테 털어놓는 거야. 조금이라도 속을 풀기 위해서도 있고 혹시 네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네가 정말로 날 원한다면 난 다 들을 준비가 돼 있어. 너를 돕기 위해서라면 귀찮은 일도 위험한 일도 피하지 않을게. 그럴 줄 알았어. 너 우리가 집에서 맡아 키운 그 여자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있어. 그런데 그 아이 어디서 온 건데? 말해줄게.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프랑스 왕 샤를이 이탈리아를 침공했을 때 우리 집에 벨트라모라는 프랑스 귀족이 머물렀어. 아버지와 그는 깊은 우정을 맺었었지. 야, 그럼 너희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운이 좋았네. 우리 집에 들어왔던 프랑스인들은 온갖 못된 짓만 하고 갔거든. 그랬겠지. 하지만 우리 집은 그렇지 않았어. 어쨌든 전쟁이 끝나갈 무렵 벨트라모는 적군의 소식을 듣고 결국 전투를 치르게 될지도 모른다는 걸 걱정했어. 근데 나폴리에서 얻은 전리품 중에 5살쯤 됐을 여자애 하나가 있었거든. 모습도 고왔고 태도도 참 단정한 아이였지. 벨트라모는 그 아이를 위험에서 떼어놓기로 마음 먹었고 하이나나를 시켜서 우리 아버지한테 보냈어. 자기 얼굴을 봐서라도 아이를 맡아달라고 하면서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말했지. 그 아이가 귀한 집안 출신인지 아닌지 말하지 않았고 이름이 클리치아라는 것만 전해왔어.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식이 나 하나뿐이었으니까 그 아이를 보자마자 깊은 정을 주게 됐지. 그 벨트라모라는 사람은 그 아이를 다시 데리러 온 적이 없어? 그 사람 소식은 그 뒤로 완전 끊겼어. 아마 타로 전투에서 죽었을 거라고 생각돼. 아, 그럴 수 있겠네. 그런데 말해봐. 너는 이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어디까지 마음을 정한 건데? 아내로 맞이하려는 거야? 아니면 정부로 두려는 거야? 아니 집에 같이 살고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막힌 건데? 정말 아무 방법도 없어? 아직 안 끝났어. 나한테 쪽팔린 이야기지만 네가 전부 알아야 돼. 말해봐. 말을 하려니까 웃음이 나면서도 속이 뒤집혀. 아버지도 그 아이를 사랑하게 되었어. 뭐라고? 이 꼬마꼬가? 그래, 니코마코. 그래, 세상에 그런 일이 가능해? 신도 성인들도 그거 막지 못하나 봐. 이거야말로 내가 들어본 이야기 중에 제일 기가 막히는 이야기야. 집안 하나가 완전 난장판 되는 거잖아. 그런데 넌 지금 어떻게 지내는 거야? 같이 살면서 뭘 하고 무슨 생각들을 하는데? 어머니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 어머니도 알고 있고 하녀들도 알고 있고 집안 사람들 다 알아. 완전히 엉망이 됐어 우리 집은. 그래서 결국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온 거야? 말해줄게. 아버지가 설령 클리치아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내로서는 절대 허락하지 않을걸. 아버지는 인색한데 클리치아는 지참금이 없거든. 게다가 신분이 비천할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고 있어. 난 말이야, 뭐 아내로든 뭐 연인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우리 클리치아를 가질 수만 있다면 상관이 없어. 근데 지금 그걸 따질 문제가 아니야.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만 너한테 말해줄게. 그래, 그 얘기를 듣고 싶어. 아버지가 클리치아한테 마음을 품은 건 대략 1년 전쯤 됐어. 그 욕망을 어떻게든 풀고 싶어서 생각해낸 게 클리치아를 다른 사람이랑 결혼시키고 나서 공유하는 방법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결혼 전에 손을 대는 건 아버지 스스로도 부정하고 추한 일이라고 느껴졌나 보지. 근데 누구한테 맡겨야 될지 몰라서 이 일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으로 우리 집 파인 피로를 골랐어. 피로? 오! 이 생각을 얼마나 비밀리에 진행했는지 거의 들키지 않고 끝날 뻔했지. 하지만 어머니 소프로니아는 아버지가 사랑에 빠진 걸 훨씬 전부터 눈치채고 질투심과 시기심으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일을 망치려고 들었지.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다른 신랑감을 내세워서 아버지가 고른 사람을 문제 삼는 거였어. 어머니는 클리치아를 우리 집 관리인인 에우스타키오한테 주겠다고 얘기했거든. 에우스타키오? 어머니의 꾀와 우리들 도움 덕분에 이 일은 몇 주째 결론이 나지 않은 채 미뤄져 왔지. 하지만 이제 아버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오늘 안에 이 혼사를 치르겠다고 마음 먹었고 오늘 저녁에 곧바로 데려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 근처인 다모네가 살고 있는 작은 집을 세내서 잡아줬고 그 집도 사주고 살림도 채워주고 가게 하나 열어줘서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어. 근데 피로가 하든 에우스타키오가 하든 그게 너한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이게 뭐가 중요하냐니? 이 피로라는 놈은 피렌체에서 제일 쓰레기야. 아버지랑 이미 일을 꾸몄을 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줄곧 나를 미워해온 인간이라고. 차라리 저승의 악마가 데려가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야.
어제 관리인한테 편지를 써서 피렌체로 올라오라고 했는데 어젯밤까지도 안 왔네. 이상해. 난 여기 남아서 그 녀석이 뭘 하는지 지켜볼 생각이야. 넌 뭘 할 거야? 나는 이제 가려고. 그래. 잘 있어? 가능한 한 시간을 걸어봐.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고. 사랑에 빠진 사람과 부인이 서로 닮았다고 말하는 거, 그거 정말 맞는 말이야. 지휘관은 자기 병사들이 젊기를 바라고 여자들은 자기 연인들이 늙지 않기를 바라니까. 병사들은 자기 적을 죽을 때까지 추격하고 연인들은 자기 경쟁자를 그렇게 추격해. 병사들은 어두운 밤이나 혹독한 겨울에도 진흙길을 가로질러서 비와 바람을 맞으며 싸우러 나가고 연인들 역시 그에 못지않은, 어쩌면 더 큰 고생을 감수하며 사랑을 얻으려고 하지. 이렇게 군대와 사랑에는 모두 비밀과 충성, 그리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하고 그만큼 위험도 따라 결말 역시 대부분 비슷하고, 병사는 구덩이에서 죽고 연인은 절망 속에서 죽는 것까지 말이야.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돼. 클리치아는 집안에 있고 내가 원할 때마다 클리치아를 보고 늘 함께 식사를 해. 근데 그게 오히려 더 큰 고통이야. 사람은 자기 욕망에 더 가까이 있을수록 그 욕망을 더 간절히 바라게 되고, 그러면서도 얻지 못하면 그만큼 더 큰 괴로움을 느끼게 되니까. 지금으로선 이 혼사를 막는데 머리를 써야 돼. 그 다음에는 새로운 사건들과 새로운 예측과 새로운 운명을 가지고 오겠지. 근데 에우스타키오는 왜 아직도 시골에서 안 돌아오는 거야? 어젯밤까지 꼭 오라고 했는데. 저기 모습을 보인다. 야, 에우스타키오! 에우스타키오! 누가 날 부르나? 니코마코는 아니겠지? 그래, 안 들어! 이데야 나타났네. 어제 저녁까지는 와 있었어. 다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네 편지를 받기 조금 전에 니코마코한테 편지를 하나 받았거든.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적혀있더라고. 그래서 먼저 네 얼굴을 보기 전에는 니코마코 앞에 나서고 싶지 않았어. 잘했어. 내가 너를 부른 건 니코마코가 피로와의 혼사를 서두르고 있어서 그래. 너도 알다시피 어머니는 이 혼사 마음에 안 들어하셔. 집안에서 처리할 일이면 그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는 거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네 조건은 피로와 전혀 다르잖아.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피로는 정말 쓰잘데기 없는 인간이야. 고마워. 사실 나는 원래 아내를 맞을 생각은 없었어. 하지만 굳이 네가 그리고 부인께서 정 원하신다면 나도 그렇게 할게. 다만 니코마코의 미움을 사는 건 좀 꺼려져. 결국 집안의 주인은 그분이니까. 걱정 마. 어머니도 나도 너를 버리지 않을 거고 어떤 위험에서도 지켜줄 거야. 다만 네가 조금 단정해졌으면 좋겠다. 그 헐렁한 겉옷은 몸에서 흘러내리고 모자는 먼지 투성이에다가 수염도 덥수룩하잖아. 이발소에 가서 얼굴도 좀 씻고 옷도 털고 정리해. 클리치아가 너를 돼지 취급하면서 거절하지 않게 말이야. 나는 멀끔하게 꾸미는 데는 소질 없어. 가서 내가 말한 대로 해. 그러고 나서는 근처 성당에 가서 나를 기다려. 난 집으로 가서 그 늙은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살펴볼 테니까. 칸초나, 사랑이 형, 네 큰 힘을 한 번이라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하늘이 인간에게 내린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끝내 알지 못하리라. 함께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함께 죽는다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손해를 쫓다 이익을 놓쳐버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겠지. 자기 자신보다 남을 덜 사랑하게 되는 순간이 언제 찾아오는지도 모르고 두려움과 희망이 번갈아 마음을 얼리고 짓누르는 때가 얼마나 잦은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리라. 그리고 네가 들고 있는 그 무기 앞에서는 인간이든 신이든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떨게 된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리라. 오늘 아침은 왜 이렇게 눈앞이 아른거리지? 번쩍거려서 도무지 앞이 안 보이잖아. 어젯밤만 해도 달걀 속에 털까지 보일 만큼 멀쩡했는데 내가 술을 너무 마신 건가? 아마 그랬겠지. 아이고, 이 늙음이라는 게 온갖 병을 다 데리고 오는구나. 가만, 그래도 내가 아직 그렇게 늙어서 클리치와 한판 겨뤄보지도 못할 나이는 아니잖아. 응? 그런데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에 빠질 수가 있는 거야? 문제는 아내가 그걸 알아차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피로한테 주려는 속셈도 다 눈치챘겠지. 아무튼 일이 영 뜻대로 굴러가질 않아. 그래도 마음을 다잡아 봐야지. 비로 내려와라. 나와봐. 여기 있습니다. 비로, 너 오늘 밤에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아내를 맞아야 한다. 지금 당장 내려오겠습니다. 잠깐만.
아무 일이나 되는 대로 할 수는 없지라는 말도 있잖아. 응?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지 않게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봐라. 아내는 이 일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에우스타키오도 글리치아를 원하고 있어. 클레안드로도 그쪽 편을 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악마까지 모두 우리를 등진 모양이야. 그래도 넌 마음 단단히 먹고 끝까지 이 여자 놓지 마. 걱정 마라. 내가 다 상대해 줄 테니까. 자기네들이 마음에 안 들면 뭐 어쩔 건데. 설령 다들 들고 일어난다고 해도 그 여자는 내가 너한테 줄게. 하느님 이름으로 말씀드리죠. 무엇을 하면 될까요? 여기서 한 발짝도 떠나지 마. 내가 부르면 바로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에우스타키오가 피렌체에 와 있습니다. 뭐? 피렌체에? 누가 그래? 시골에 사는 이웃신세를 아무르조가 그러더라고요. 어젯밤에 그 친구랑 같이 성문으로 들어왔다고요. 어젯밤에? 아니 그럼 대체 오늘 밤은 어디서 지내겠다는 거야?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 알겠다. 가서 내가 말한 대로 해. 네. 소프로니아가 에우스타키오를 불러들인 게 틀림없어. 이 비열한 녀석, 내가 보낸 편지들은 제쳐두고 다른 사람한테 온 편지를 더 중요하게 여긴 거야? 응?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컨대 이 일은 반드시 값을 치르게 하겠어. 적어도 지금 그 녀석이 어디에 있고 뭘 하고 있는지 알 수만 있으면 좋을 텐데. 저기 소프로니아가 집에서 나오고 있잖아. 클리치아가 도리아를 방 안에 가둬놨어. 이 불쌍한 아이를 아들한테서도 남편한테서도 하인들한테서도 지켜야 해. 사방에서 모두가 이 아이를 애워싸고 있어. 여보 어디 가는 거야? 미사해. 사순절도 아닌데 무슨 사순절엔 뭘 하려고? 나는 언제나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남들이 더 잘못된 길을 갈수록 옳은 일을 하는 건 더 중요해지니까. 그런데 지금은 옳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 잘못된 방향이라니 무슨 소리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 집에 착하고 똑똑하고 예쁜 아이 하나 있잖아.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애써 키워왔는데 이제 와서 함부로 넘길 일 아니잖아. 예전에 사람들이 다 우리를 칭찬했어. 그런데 이제는 다들 우리를 욕할 거라고. 그 아이를 욕심만 많고 생각도 없는 데다 면도나 조금 할 줄 아는 게 전부인 인간한테 주는 걸 보게 된다면 말이야. 그런 제주로는 파리 한 마리도 못 먹여 살려. 소프로니아 잘못 보고 있어. 피로는 젊고 생긴 것도 괜찮고 지금은 아는 게 없어도 배울 줄 아는 사람이라고. 게다가 그 아이를 진심으로 좋아해. 남편한테 필요한 조건은 이 세 가지야. 젊음, 외모, 사랑. 이거 말고 더 바랄 게 어디 있겠어? 응?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을 아무 집 문 앞에서나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없는 거? 알잖아. 재산이라는 건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거야. 피로는 재산을 불릴 줄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난 피로를 버릴 생각이 없어. 솔직히 말하면 지금 우리 이웃 다문애한테서 빌려 쓰고 있는 그 집을 사줄 생각이야. 아내 살림살이도 채워주고 말이지. 게다가 설령 400플로린이 들더라도 거기에다 더 얹어줄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웃어? 안 웃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아니 그 돈을 대체 어디에다 쓴다고? 지금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응? 가게 하나 차려주는데 쓰겠다고. 그 정도쯤은 아까워하지 않겠다는 말이야. 아니, 이런 기막힌 혼사로 아들한테 돌아갈 몫은 넘치게 빼앗고 필요한테는 분에 넘치는 걸 주겠다는 거야?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무슨 속셈이 있는 것 같잖아. 뭐가 있다는 건데? 모르는 사람이라면 말해줬겠지. 하지만 알고 있으니 굳이 말하지 않겠어. 내가 뭘 한다는 건데? 그만두자. 왜 굳이 피로한테 클리치아를 주려는 거야? 그 지참금으로 아니면 그것보다 더 적은 지참금으로 더 나은 혼처를 찾을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도 마음을 움직이는 건 사랑이야. 클리치아도 피로도 품고 있는 바로 그 사랑 말이야. 둘을 함께 키워왔으니까 둘을 함께 보살피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게 이유라면 에우스타키오도 키워왔잖아. 집안 살림까지 맡아왔고. 키우긴 했지. 하지만 에우스타키오로 뭘 하겠어. 품이라고는 전혀 없고 소와 양 사이에서 시골살이나 해온 거지. 만약 클리치아에게 에우스타키오랑 혼인하라고 하면 슬픔에 빠져서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말걸. 피로랑 같이 살면 굶어 죽게 될걸? 사람의 품이라는 건 뭔가 한 가지라도 쓸모있는 능력이 있어야 생기는 거야. 에우스타키오는 그런 능력이 있어. 장사에 밝고 살림도 잘 꾸리고 남의 일이랑 자기 일을 챙기는데 익숙하다고. 전쟁통에 내놔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알다시피 에우스타키오한테는 탄탄한 미천도 있고. 근데 피로는 어때? 맨날 술집이나 들락거리고 도박판이나 전전하는 데다 생각이라고는 없잖아. 번화가 한복판에 내놔도 굶어 죽을걸? 내가 피로한테 뭘 해주겠다고 했는지 말 안 했나? 그건 다
다 내다버리는 짓이라고 나도 말 안 했나? 응? 이렇게 정리하자 니코마코. 클리치아를 먹여 살린 건 그래 니코마코였고 키오네 수고는 내 몫이야. 그러니까 이 일에는 소프로니아 몫도 있어. 어떻게 할지 나도 알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온갖 험담을 퍼뜨리고 난리를 칠 거야. 뭐? 그러면 꼴이 얼마나 우스워질지 알겠지?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될걸. 그저 체면이나 잘 지키자.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 제정신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클리치아를 토피로한테 주고 싶어지잖아. 그 사랑 때문에라도 오늘 밤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데려가게 할 거야. 눈알이 튀어나오든 말든 오늘 밤에 데려가서 아내로 맡게 할 거라고. 데려가던지 말던지. 헛소리로 협박하지 마. 더 말하게 만들지 말라고. 내가 눈이 멀어서 이런 장깨를 못 알아볼 거라고 생각해? 어머니가 자식들을 아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런 불미스러운 짓까지 감쌀 줄은 몰랐네. 뭐라고? 불미스러운 짓이라니 무슨 말이야? 제발 더 말하게 하지 마. 다 알고 있잖아. 나도 알고 있고 우리 둘 다 서로 다 알고 있잖아. 제발 서로 좋게 일 처리하자. 응? 우리가 싸우기 시작하면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웃음거리가 될 거란 말이야. 나는 어떤 싸움판에 들어가도 상관없어. 나는 그 아이를 절대 내다버리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집안 정도가 아니라 피렌체 전체를 뒤집어 놓을 줄 알아! 소프로니아, 소프로니아.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이런 모습일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 허풍심하고 머릿속에 바람만 가득 찼어. 하나님 이름으로 말하는데 나 미사에 가야겠어. 나중에 보자고. 아, 잠깐. 들어봐. 이 일을 수습할 방법이 있어. 서로 미친 사람 취급받지 않게 말이야. 미친 건 아니고 비열한 거겠지. 이 도시에는 젊은 사람들이 아주 많아. 친척도 많고 훌륭한 성직자도 많다고. 우리 둘이 합의하지 못하는 문제라면 그 사람들한테 맡기자. 그러면 옳고 그름이 가려질 거야. 소프로니아든 니코마코든 누군가는 틀린 쪽이 있겠지. 뭐라고? 우리 집안에 이런 미친 짓을 밖에다 떠벌리자는 거야? 친구나 친척을 끌어들이기 싫으면 성직자 한 사람만 부리면 돼. 그럼 소문은 안 나. 이 일을 고해성사로 맡기는 거야. 누구한테 갈 건데? 티모테오 신부 말고는 갈 데가 없어. 우리 집 고해 신부잖아. 성자 같은 사람이고 벌써 기적도 몇 번 일으켰지. 무슨 기적? 뭐가 무슨 기적이야. 티모테오 신부 기도 덕분에 루크레치아 부인이 아이를 갖게 됐잖아. 원래는 아이를 못 가지던 사람이었는데. 대단한 기적이네. 신부가 여자를 임신시키다니. 기적이라면 수녀가 여자를 임신시키는 게 기적이지 여보. 아, 정말 매번 이런 이야기들로 내 앞길을 가로막아야겠어. 나 미사에 가야 해. 내 일을 다른 사람 손에 맡기고 싶지도 않고. 좋아, 다녀와. 대신 얼른 갔다 와. 응?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글리치아를 어디 다른 데로 데리고 가버릴지도 모르니까 멀리 떨어지지 않는 게 좋겠어. 니코마코를 1년 전의 모습으로 알고 있던 사람이 지금의 니코마코를 본다면 이 큰 변화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을 거야. 예전에 니코마코는 점잖고 결단력 있고 신중한 사람이었는데 시간을 늘 품위 있게 썼다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미사를 드린 다음 하루 먹을 거리를 챙겼어. 그 다음에는 광장이나 시장 혹은 관청에 볼 일 있으면 그 일을 처리했고 딱히 할 일이 없으면 가까운 시민들이랑 어울려 점잖은 이야기를 나누거나 집안 서재로 들어가 문서를 검토하고 장부를 정리했단 말이지. 점심에는 식구들과 기분 좋게 식사하고 그 후엔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훈계도 하고 사람 사는 이치를 알려주었어. 그 뒤에는 밖으로 나아가 온통 일이나 품위 있고 건전한 여가로 시간을 보냈어. 저녁이 되면 늘 아베 마리아 종이 울릴 때쯤엔 집에 있었지. 그리고 우리는 함께 즐겁게 저녁을 먹었고. 이런 삶의 질서는 집안 모든 사람들한테 본보기가 되었어. 누구든 그 모습을 본받지 않으면 스스로 부끄러워할 정도로. 그래서 집안일은 늘 질서 있고 화목하게 돌아갔다고. 근데 한 여자한테 마음이 사로잡히는 망상에 빠지고 나서부터는 모든 게 엉망이 되었어. 집안일은 내 편이고 치고 농장은 망가지고 사업도 무너지고 있어. 이유도 없이 늘 소리를 지르고 하루에도 몇 번씩 집을 들락날락 하면서도 자기가 뭘 하는지조차 모르면서 돌아다녀. 식사 시간에 뭐 맞춰 돌아오는 법도 없어서 점심이나 저녁을 제때 먹는 날이 없어졌고 말을 걸어도 아예 대답을 안 하거나 맨날 딴소리만 늘어놓는다고. 이런 모습을 보니 하인들은 노골적으로 우습게 여기고 아들은 존경심을 내려놓았지. 모두가 제멋대로 굴고 이제는 누구도 거리낌 없이 그 사람을 따라하는 지경이 됐다니까. 그러니 미사에 가야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께 이 집안을 맡기고 기도해야겠어. 저기 보니 에우스타키오와 피로가 서로 싸우고 있네. 참.
클리치아를 두고 벌어지는 사위 싸움이라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쓸모없는 놈아? 너한테 말해줄 필요 없어. 꼴이 왜 그렇게 초라해졌냐? 깨끗이 닦아놓은 변소 같네? 넌 머리가 얼마나 비었으면 그렇게 눈부시냐. 애들이 돌을 안 던지는 게 이상할 정도다. 누구 머리가 더 잘 돌아가는지는 곧 알게 되겠지. 너인지 나인지. 주인님이 죽진 않길 빌어. 그러지 않으면 머지않아 구걸이나 하게 될 거니까. 니코마코 봤어? 내가 봤든 말든 그걸 왜 네가 알아야 하는데? 곧 너도 알게 될 거야. 마음을 안 바꾸고 네가 스스로 시골로 안 돌아가면 사람을 보내서라도 끌고 갈 거니까. 내가 피렌체에 있는 게 그렇게 신경 쓰이냐? 나보다야 다른 사람들 눈에 더 거슬리겠지. 그럼 그 걱정도 다른 사람들한테 맡겨둬. 그래도 물보다 진한 법이지 않냐? 지금 비아냥대는 거냐? 남편 감으로 참 대단하시네. 그래, 내가 한마디 해줄까? 자격 없는 놈도 흉내는 낼 수 있어. 하지만 네가 그 애를 없는다면 그 애는 허술한 담벼락 위에 올라선 꼴이 될 거야. 차라리 니코마코가 자기 집 우물에 빠뜨려 죽이는 게 더 낫겠지. 그 불쌍한 한순간이면 끝날 테니. 아, 이 시골 촌놈 같은 게 똥냄새 나는 자식이. 너 같은 놈이 그렇게 귀한 처녀 옆에 눕게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 너 같은 놈이랑 붙어 살면 몸이 남아나질 않겠지. 그의 그 불운한 팔자가 네 손에 넘어가면 1년도 안 돼서 창녀가 되든지 아니면 슬픔에 못 이겨 죽든지 셋 중 하나일 거야. 그리고 첫 번째가 돼도 너는 별로 상관도 안 할 테고 바람 맞은 남편 노릇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을 인간이니까. 그만하자! 각자 칼이나 잘 갈아두자고. 누구 말이 더 먹히는진 두고 보면 알겠지. 난 집으로 간다. 너랑 계속 있으면 네 대가리를 깨버릴 것 같아서 말이야. 나는 성당으로 돌아갈 거야. 그래, 성역 밖으로는 절대 나오지 마라. 그게 네 처지에 딱 맞는 선택이니까. 칸초나. 젊은 마음속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나 자기 생의 꽃다운 시절을 다 보낸 이에게는 그만큼 어울리지 않는 법. 사랑은 나이에 걸맞은 힘을 지니고 있어 젊고 싱싱한 나이에는 힘차게 빛나지만 늙은 나이에는 거의, 아니 전혀 힘을 쓰지 못하네. 그러니 사랑에 빠진 노인들이여, 차라리 이 일을 불타는 젊은이들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것이니 그대들은 더 큰 힘이 드는 일에 마음을 쏟아 자기들이 섬기는 이에게 더 풍성한 영광을 안겨줄 수 있으리라. 클레안드로, 아버지! 내려오라고. 너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하고 있냐? 클리치아한테 집안일 다 떠넘겨놓고 부끄럽지도 않냐? 이런 사육제 같은 날에는 네 또래 젊은 애들은 가명 구경을 하러 다니거나 공놀이를 하러 가는 법이야.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녀석 같으니.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꼴 하고는. 저는 그런 일들을 즐기지도 않고 예전에도 한 번도 즐긴 적이 없어요. 그런 분이랑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있는 편이 더 좋거든요. 더구나 오늘은 아버지께서 집에 계신 걸 보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실까봐 집에 있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아이고, 이런데 그런 걸 써먹다니 참 훌륭한 아들이다. 응? 네가 나한테 하루 종일 붙어있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하인 둘이랑 관리인 하나를 두고 있는 거니까 너한테 명령하지 않아도 되게 말이야. 아버지, 신한테 맹세하건대 그래도 제가 하는 일을 전부 대충 하는 건 아니에요. 네가 무슨 마음으로 그러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네 엄마가 미쳤다는 건 분명히 알아. 저러다 이 집을 말아먹고 말 거야. 너라도 나서서 이걸 바로잡는 게 좋을 거다. 어머니든 아니면 다른 누구든지요. 다른 누구라니? 누굴 말하는 건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 모를 것 같더라. 그런데 너 클리치아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 결국 여기까지 오고 말았어. 뭐라고 했어? 크게 말해.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네 엄마가 클리치아를 피로의 신부감으로 반대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고집이라고 생각하지 않냐?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니죠. 난 다 알아. 넌 이미 네 엄마 편을 들고 있어. 이건 단순한 투정이나 말장난이 아니야. 그럼 에우스타키오랑 같이 사는 건 괜찮단 말이야? 오, 그것도 참 모르겠어요. 제 일이 아니니까요. 그럼 대체 넌 무슨 일에 관심이 있다는 거냐? 그건 말이죠. 너는 에우스타키오를 피렌체로 불러들이고는 내가 못 보게 숨겨놓고 이 혼사를 망치려고 함정을 파고 있는 게 분명해. 하지만 너랑 그놈 둘 다 내가 스팅케 감옥에 쳐넣고 말겠어. 소프로니아는 혼소금을 돌려주고 집에서 내쫓을 거야. 이 집의 주인은 나라는 걸 분명히 할 거라고 다들 명심해. 그리고 오늘 밤에 반드시 결혼을 치를 거야. 그렇지 않으면 정말 다른 수가 없을 때는 이 집을 불질러버리겠어. 난 여기서 네 엄마를 기다릴 거야. 서로 합의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어. 하지만 그게 안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체면은 지킬 거야. 그러니까 네 앞가림도 하고 집안이 조용하길 바란다면 네 엄마한테 가서 내 말대로 하라고 설득을 해. 네 엄마는 성당에 있을 거다. 난 여기서 너희 둘을 기다릴 테니까. 아, 그리고 에우스타키오라는 그 건달을 보면 당장 나한테 오라고 전해. 안 그러면 그놈 심세가 편하진 않을 테니까. 네네,
다녀오겠습니다. 잘할 때. 에이, 사랑하는 사람의 비참함이란 나는 얼마나 많은 괴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가.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는 사람, 클리치아 같은 여인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수많은 경쟁자가 생기고 끝없는 고통이 따른다는 건 나도 잘 알아. 하지만 경쟁자가 아버지인 경우는 나는 여태 들어본 적이 없어. 많은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아버지 곁에서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나 구원을 찾기 마련인데 나한테는 아버지가 오히려 이 모든 불행의 뿌리이자 원인이 되다니. 그리고 어머니가 나를 편들어주는 것도 결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편의 계획을 방해하려는 것뿐이잖아. 그래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나설 수도 없다고. 잘못하면 어머니는 내가 에우스타키오와 약속을 했다고, 아버지와 피로가 맺은 그 약속을 했다고 곧바로 믿어버릴 거니까. 그런 오해가 생기면 죄책감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한 채 상황을 그냥 흘려보내게 될 거야. 그러면 나는 완전히 끝장이지. 그때 받게 될 충격이 너무 커서 제대로 살아갈 힘조차 잃고 말 테니까. 마침 어머니가 성당에서 나오네. 가서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어. 어머니의 속마음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 늙은이의 계획에 맞서서 어떤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지 확인해봐야겠어. 어머니! 안녕하세요. 클레안드로, 집에서 오는 길이니? 네, 어머니. 계속 거기 있었니? 내가 나가는 뒤에도? 네, 니코마코는 어디 있어? 집에 있어요. 무슨 일인지 몰라도 밖으로는 안 나갔어요. 내버려도 모두 자기 편할 대로 생각하는 법이니까. 뭐라고 하니? 모욕적인 말만 잔뜩 했어요. 거의 악마가 들린 것 같더라고요. 에우스타키오랑 저를 스팅캔 감옥에 넣겠다고 하고 어머니는 혼수금을 돌려주고 집에서 내쫓겠다고 했어요. 게다가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까지 하고요. 저한테 어머니를 찾아가서 이 결혼에 동의하도록 설득하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어머니랑 생각이 똑같아요. 저는 클리치아를 누이처럼 사랑해요. 그 아이가 피로 같은 사람 손에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제 영혼까지 아플 것 같아요. 네가 그 아이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히 말해줄게. 내가 클리치아를 니코마코 손에서 빼내 네 손에 넘길 수만 있다면 나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을 거야. 하지만 에우스타키오도 그 아이를 자기 아내로 원하고 있고 너는 곧 네 아내 때문에 우리가 너한테 줄 아내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랑도 결국은 사라질 거라고 나는 생각해.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어요. 어떻게든 이 결혼이 성사되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서 에우스타키오한테 보내야만 한다면 어쩔 순 없겠지만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 그냥 지금처럼 두는 게 좋겠어요. 아직 나이도 어리고 시간에 쫓길 이유도 전혀 없잖아요. 하늘이 도와서 친족을 찾게 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귀한 집안이면 클리치아를 하인이나 시골 사람한테 시집 보내는 것보다 어머니 체면도 더 설 거예요. 네 말이 맞아.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하지만 저 늙은이의 분노가 나를 두렵게 한달까? 그래도 나도 몇 가지 생각들이 있거든. 그중 어느 하나만 제대로 먹혀도 저 인간 계획은 전부 무너질 거야. 난 집으로 가야겠어. 니코마코가 문 근처를 서성이고 있는 게 보이거든. 너는 성당으로 가서 에우스타키오한테 집으로 오라고 전해.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주고. 그렇게 할게요. 응? 아내가 돌아오잖아. 말로 좀 떠보면서 부드럽게 하면 통할지 한번 보자고. 어휴 자기야, 아이 왜 그렇게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어? 이제 당신이 바라던 게 눈앞인데. 응? 잠깐 나랑 같이 있자고. 비켜요. 나 갈 거야. 아이 멈추라니까. 싫어. 당신 지금 완전히 미쳐 보이거든.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미쳤다는 거야? 어휴, 난 당신이 날 그렇게 사랑하는 게 싫어. 그건 말이 안 되지. 당신 정말 사람 질리게 한다고? 짜증나. 여보. 난 말이야. 당신이 솔직하게 좀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 결국 그 소리네. 아이고 나 좀 봐줘. 아모레 미어. 어휴, 보고 있잖아. 응? 냄새도 맡아보고. 어머! 좋은 냄새 나네? 어머나! 당신 개수작 부리는 것도 다 보여요. 아이고 눈치챘네. 애초에 클리치아를 우리 집에 데려온 그 비열한 놈에게 신의 저주가 있기를. 그런데 이 향기는 어디서 난 거야? 이 늙은 미친 양반아? 응? 당신한테서 이런 향기가 나다니. 아 그러니까 그게 아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오더라고. 내가 그 천사들을 좀 붙잡고 얘기했더니 그 냄새가 몸에 배 모양이야. 벌써 변명을 다 만들어놨네. 여보, 지난 1년 동안 당신이 무슨 짓을 해왔는지 부끄럽지도 않아? 응? 젊은 놈들 6이나 데리고 어울려 다니면서 술집이나 들락거리고 여자들 집에 들여놓고 노름판만 보이면 돈을 안 가리고 쓰고. 참 좋은 본보기야. 아들한테 보여줄 만한 진짜 훌륭한 남편감이다. 여보
그렇게 한꺼번에 험한 말 좀 퍼붓지 마. 내일 할 말도 좀 남겨두라고. 응? 근데 이런 일에 있어서는 내가 당신 뜻을 따르기보다 당신이 내 뜻을 따르는 게 더 맞지 않겠어? 옳은 일이라면 그렇겠지. 처녀를 시댁 보내는 게 옳지 않은 일이야? 잘 보낼 때나 그렇지. 피로랑 사는 게 뭐가 문제인데? 문제 있어. 뭐가? 전에 여러 번 말해준 그 이유들 때문에. 이런 일은 내가 당신보다 더 잘 알아. 내가 만약 그 에우스타키오 쪽에서 일을 꾸며가지고 그 녀석이 클리치아를 원하지 않게 만든다면? 그럼 나도 피로 쪽에서 일을 꾸면서 그 녀석이 클리치아를 원하지 않게 만들면 되겠지? 좋아. 그럼 이제부터 각자 해보자고. 자기 쪽 일을 해내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좋아. 난 집에 가서 피로를 만나 이야기할게. 당신은 에우스타키오를 만나. 아침 상담에서 나오는 게 보이네. 그렇게 하지. 클레안드로가 집으로 오라고 하면서 걱정 말라고 했으니 맘 단단히 먹고 가보자. 아, 이 자식한테 한바탕 욕을 퍼부어주고 싶었는데 사정해야 할 처지라 그러지 못하겠네. 오, 클레안드로. 아니, 에우스타키오. 주인님! 아이고, 언제 피렌체에 왔어? 어젯밤에 왔습니다. 그래? 한참 얼굴 안 비추더니 그동안 어디 있었던 거야? 말씀드리죠. 어제 아침부터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사타구니가 쑤시고 열이 나는 것 같았거든요. 요즘은 역병이 돌까봐 다들 조심하는데라 저도 혹시나 해서 많이 걱정이 돼서요. 그래서 어젯밤에 피렌체에 와서는 여관에 머물렀고 혹시라도 정말 그 병이면 주인님이나 집안 식구들께 해가 될까봐 일부러 얼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은혜로 지금은 다 지나갔고 몸도 말짱합니다. 일단은 믿는 척 해야겠지. 그래. 잘했어. 그럼 이제 완전히 다 나은 거지? 네, 주인님. 믿을 수가 없어. 그래. 네가 여기 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응? 너도 알다시피 클리치아를 누구한테 시집 보낼지를 두고 나랑 아내 사이에 다툼이 좀 있었거든. 아내는 너한테 주고 싶어하고 나는 피로한테 주고 싶어하고. 그럼 주인님은 피로를 저보다 더 아끼시는 겁니까? 아니지. 응? 오히려 나는 너를 걔보다 더 좋게 생각하지. 잘 들어봐. 넌 아내를 얻어서 뭐 할 거야? 응? 너도 이제 38이야. 어린 처녀는 너한테 안 어울린다고. 몇 달만 같이 살아봐도 너 스스로 더 어린 남자한테 보내주고 싶어질 게 분명하다니까. 그러고 나면 너는 괴로움에 빠져 살게 될 거야. 그 다음엔 나도 더 이상 너를 못 믿게 될 거고. 너는 미천을 잃고 가난해질 거고 결국 너랑 그 아이 둘 다 구걸하면서 떠돌게 될 거라고. 이 도시에선 아내가 예쁘면 가난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끼리 말이지만 불이랑 아내는 누구와도 나눌 수 있는 건데 나눌수록 기쁨이 오히려 늘어나는 법이니까. 그럼 넌 지금 나 속썩이려고 이혼이나 하겠다는 거야? 아니요, 저 좋다고 하는 건데요. 좋아. 그럼 꺼져. 가서 집안일이나 정리해. 내가 미쳤지. 이런 촌놈한테서 고운 대답을 기대했다니. 이제 너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꿀 거야. 당장 장부 정리해서 나한테 가져와. 너 그리고 기억해둬. 내 인생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너야. 내가 너한테 할 수 있는 최악의 일까지 다 해줄 테니까. 클리치아만 얻을 수 있다면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교수회로에 나가게 될 거야. 소프로니아! 당신이 원하는 그걸 하느니 차라리 가죽이 벗겨지는 날이 있어도 안 하겠습니다. 일이 아주 잘 돌아가고 있잖아. 그래, 피로는 아직 내 편이야. 피로, 너 무슨 일이야? 너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는 거야? 주인님이 늘 싸우는 그 사람과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데? 뭘 원하고 있어? 클리치아를 아내로 맞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는데? 클리치아를 거절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고요. 말 잘했다. 제가 말을 잘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주인님의 부인과 아드님 그리고 집안 사람들 모두를 적으로 만들어버린 것 같아서요. 네가 그거 신경 쓸 때냐? 응? 그리스도만 믿고 성인 따위는 비웃어버려. 말씀은 그렇지만 만약 주인님께서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성인들이 저를 아주 가혹하게 대할 텐데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일을 아주 잘 처리해 줄 테니까. 성인들이 너를 괴롭힐 일은 없을 거야. 설령 그러고 싶어도 치안관들과 법이 너를 지켜줄 거고. 단 내가 네 도움으로 클리치아와 잠자리를 가질 수만 있다면 말이야. 부인께서 워낙 강하게 맞서고 계신 걸 보니 주인님께서 그게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있지. 이 미친 싸움을 끝내려면 클리치아를 누가 차지할지를 제비로 정하는 게 좋겠어. 그러면 아내도 거부하지 못할 테니까. 만약 제비가 주인님한테 불리하게 나오면요? 하나님께 맡겨.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미친 늙은이 같으니. 하느님이 저런 추잡한 짓에 손을 보태길 바란다니. 하느님께서 이런 일까지 관여하신다면 소프로니아도 분명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있을 겁니다. 그 여자가 알아서 하긴 두지 뭐. 설령 제비가 나한테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대비책은 이미 다 생각을 해뒀어. 자, 가서 아내를 불러. 에우스타키오도 함께 나오라고 전하고. 네, 소프로니아!
에우스타키오와 함께 주인님한테로 나오세요. 여기 왔어. 또 무슨 일인데? 이제는 이 일을 결판을 내야겠어. 봐봐, 쟤들끼리는 도무지 합의가 안 되잖아.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합의를 봐야지. 당신 이 성급함은 정말 유별나다. 어? 오늘 안 되면 내일 하면 될 일을. 나는 오늘 해야겠어. 그래. 그럼 해. 마침 잘 됐네. 여기 두 경쟁자도 다 모였고. 어떻게 할 생각인데? 서로 뜻이 맞지 않으니까 이건 운명에 맡기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 운명에 맡긴다니. 무슨 소리야?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주머니 하나에는 피로와 에우스타키오의 이름을 적어서 넣고 다른 주머니에는 클리치아 이름이 적힌 종이 하나랑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종이 하나를 넣는 거야. 그런 다음 처음 주머니에서 종이 하나를 뽑고 그 다음 주머니에서 클리치아가 적힌 쪽지가 나오면 이 이름이 뽑힌 사람이 클리치아를 갖는 거지. 다른 한 사람은 그냥 참고 넘어가고. 어때? 당신 생각? 아, 왜 말이 없어? 좋아. 나도 동의해. 지금 뭘 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고 있어. 내가 뭘 하는지도 알고 있고. 집에 들어가서 쪽지를 써. 주머니 2개도 가져오고. 나 이 고생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어. 아니면 더 큰 고생을 하게 될 것 같아. 다녀오겠습니다. 소프로니아,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합의하는 거야. 비록 너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주인님을 위해서죠. 그래, 날 위해서라고 한 말이 맞다. 내가 클리치아를 얻으면 나는 큰 위안을 얻을 테니까. 여기 주머니랑 제비입니다. 아, 그래, 이리 줘. 자, 이건 뭐라고 적혀 있지? 클리치아. 그럼 이건 빈종이군. 좋아, 이 둘을 이쪽 주머니에 넣고. 자, 이건 뭐라고 적혀 있나? 에우스타키오. 그럼 이건 피로. 잘 접어서 이 다른 주머니에 넣고 단단히 묶었어. 피로, 너 눈 크게 뜨고 잘 지켜봐라. 네. 자, 그럼 이제 누가 뽑게 할까? 당신 마음대로 해. 어디 보자. 얘야, 이리 와, 이리 와. 어휴, 공정한 아이였는데. 공정하든 말든 내가 뒤에서 조작하는 것도 아니잖아. 얘야, 잠시 뒤에 이 주머니에서 쪽지 하나를 뽑아라. 난 기도 좀 할게. 오, 성 아폴로니아여, 그리고 혼인의 소성인들과 성녀들이여, 간청하오니 클리치아에게 은총을 내려주셔서 이 주머니에서 우리 마음에 더 맞는 사람의 쪽지가 나오게 하소서. 자, 하나님 이름으로 뽑아라. 이리 줘봐. 어디 보자. 난 죽었어. 에우스타키오잖아. 이번에는 저 인간이 절망하게 해주세요. 예, 이쪽 주머니에서 하나 더 뽑아봐. 그래, 이리 줘. 자, 어디 보자. 빈종이야! 내가 다시 살아났어. 우리가 이겼다. 피로 잘 됐어. 에우스타키오도 완전히 끝장이야. 소프로니아, 하나님께서 클리치아를 피로에게 주셨으니 당신도 받아들여. 받아들일게. 그럼 이제 혼례를 지르자. 당신 정말 성급하네. 내일까지 미룰 수는 없는 거야. 안 돼. 못 들었어. 안 된다고. 또 무슨 함정을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짐승처럼 일을 처리해야겠어. 혼례 전에 미사는 드려야지. 미사 따위가 무슨 소용이야. 그건 다른 날 들어도 돼. 구애를 나중에 하는 사람이나 미리 하는 사람이나 사면은 똑같이 받는다는 거 당신 몰라? 그래가 지금 그날일까봐 걱정인데. 그런 건 남자 쪽에서 그냥 억지로 하면 돼. 나 오늘 밤에 반드시 데려가게 할 거야. 당신 내 말 못 알아듣는 것 같네. 데려가든지 말든지. 칠 수 없는 날이야. 집으로 들어가. 그 불쌍한 아이한테 이 소식 전하는 건 당신이 해. 그래도 순순히 받아들일 성격은 아니니까. 순순히 받아들이게 될 거야. 자, 들어가자고. 난 안 들어갈래. 클레안드로를 찾아가 볼 거야. 이 재앙에 아직 손 쓸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겠어. 간청나, 여인의 한 번이라도 상처낸 자가 옳든 그르든 간청이나 눈물로 그 여인의 자비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다면 그야말로 어리석다네. 여인은 이 덧없는 삶으로 내려올 때 영혼과 함께 오만과 기지 그리고 용서를 잇는 마음을 함께 지니고 온다네. 기만과 잔혹함이 그녀의 곁에 서서 그 모든 꾀에 힘을 보태고
어떤 일에서든 욕망을 채우게 하니 거칠고 사나운 분노가 혹은 질투가 여인을 움직이기라도 하면 여인은 그것을 더하고 또 바라보며 그 힘은 인간의 힘을 훌쩍 넘어서고 만다네. 어떻게 어머니가 이렇게 분별 없이 우리 집안의 명예가 몽땅 달린 일을 이런 식으로 운에 맡길 수가 있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나는 참 불운하고 참 불행하다. 하필 누가 붙잡고 늘어지는 바람에 시간을 다 허비해버렸는데 그 사이에 혼사가 정해지고 결혼도 모든 일도 다 결정돼버렸어. 결국 늙은이의 뜻대로 흘러가게 되겠지. 오! 운명의 여신이여. 여자이면서도 늘 젊은이 편을 들던 당신이 이번에는 늙은이 편을 들다니. 당신은 부끄럽지도 않나요? 그토록 고운 얼굴이, 저토록 역한 입에 더럽혀지고, 그토록 여린 살결이 저토록 떨리는 손에, 주름지고 악취나는 몸에 만져지도록 정해지다니. 내가 보기엔 피로가 아니라 니코마코가 그 여자를 차지하게 될 거야. 나한텐 이것보다 더 큰 모욕을 줄 수는 없어. 이 한 번의 일로 사랑하는 사람도 재산도 한꺼번에 빼앗아갔으니 말이야. 이 사랑이 계속되면 니코마코는 자기 재산의 더 많은 몫을 나보다 피로한테 남길 게 뻔해. 어머니를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어. 이 일에 대해 하소연하고 마음을 내가 터놓고 싶어. 마음을 다잡으세요, 클레안드로. 아까 보니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가실 때 웃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으로 보아 늙은이가 믿는 것처럼 이 열매를 고스란히 손에 쥐게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보세요. 저기 나옵니다. 니코마코와 피로가 함께 모두 아주 질떠 보입니다. 에우스타큐, 집으로 들어가. 난 여기서 물러나서 저 인간들이 무슨 꿍꿍이를 꾸미는지 엿들어야겠어. 혹시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피로, 일이 얼마나 잘 풀렸는지 봤어? 응? 집안 사람들이 얼마나 풀이 죽어 있는지, 아내가 얼마나 절망하고 있는지 말이야. 이 모든 게 나를 기쁘게 하지만 내가 클리치아를 품에 안고 만지고 입 맞추고 끌어안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기쁠 거야. 오, 달콤한 밤이여. 과연 그 밤이 오기는 할까? 피로, 너한테 진 이 은혜 내가 반드시 2배로 갚아주겠어. 이 미친 늙은이 새끼. 그러고도 합니다만 오늘 밤에는 아무 일도 못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럴 여건이 전혀 안 되는데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지 말해주지.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나야말로 더 듣고 싶지. 당신의 이름 망치고 내 이름 바로잡을 얘기가 나올 테니까 잘 들어보자, 클레안드로. 너 우리 이웃 다문회를 알지? 네 신혼집으로 쓰려고 내가 그 사람한테서 집 빌려둔 건 말이야. 예, 압니다. 오늘 밤에 클리치아를 그 집으로 데려갈 거야. 아직 다문회가 살고 있고 집을 비우진 않았지만 내가 그 집이 네가 살 집이다라고 말할 거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귀를 바짝 세우자, 클레안드로. 난 아냐한테 다문회의 아내 소스트라타를 부르라고 시켰어. 결혼 준비를 돕고 새 신부를 단장시키기 위해서지. 그리고 다문회한테는 소스트라타를 우리 집으로 보내달라고 재촉할 생각이야. 이렇게 한 뒤 저녁을 먹고 나면 신부는 그 여자들한테 이끌려 다문회의 집으로 가서 네 방, 네 침대에 들게 될 거야. 난 다문회와 함께 그 집에서 묵겠다고 말하고 소스트라타는 소프로니아와 함께 우리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지. 그 다음 너는 방에 혼자 남아서 불을 끄고 옷을 벗는 척하면서 방 안을 왔다 갔다 해. 그동안 나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서 옷을 벗고 클리치아 옆에 눕겠어. 너는 조용히 작은 침대에 있으면 돼. 그리고 날이 밝기 전 내가 소변을 보러 가는 척하면서 침대에서 빠져나와 옷을 입을 테니까 그때 네가 침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 발정난 늙은이 새끼. 이 계략을 알아차린 게 나한텐 큰 행운이고 그게 들통난 건 늙은이한텐 큰 불행이다. 계획은 그럴듯해. 다만 어둠 속에서도 나이 든 티가 나지 않도록 젊은 사람처럼 보이게 준비는 더 해야 될 텐데. 나는 이미 다 들었어. 이제 어머니한테 가서 이 일을 알려줘야겠다. 난 말이야, 모든 걸 다 생각해뒀어. 사실대로 말하자면 다문회와 함께 저녁을 먹을 생각이고 내 방식대로 만찬도 준비해뒀지. 그 전에 먼저 사테리오네라는 약을 한번 먹을 거야. 참 괴상한 이름이네요. 더 괴상한 것들도 있지만 효과는 있거든. 그 약은 남자 구실에 관해서라면 90살 노인도 젊어지게 만들 수 있는 물건이거든. 내가 이른이니까 또 말할 것도 없지. 그 약을 먹고 나면 대식은 저녁은 전부 기운 나는 것들로만 먹을 거야. 먼저 익힌 양파 샐러드를 먹고 그 다음에 콩과 향신료를 섞은 그 음식을 어떤 먹. 효과가 있나요? 어떤 효과가 있냐고? 이 양파, 콩, 향신료는 전부 성질이 뜨겁고 가스를 일으키는 것들이라 제노바의 카라크 범선 하나쯤은 그냥 돛을 달고 날아가버리게 할 정도라고. 여기에다가 큰 병아리 한 마리를 통째로 부어 올려야 해.
너무 익히지도 말고 핏기가 조금 남게 말이야. 위장 상하지 않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씹어서 드시든가 아니면 통째로 삼켜야 할 텐데 제 눈엔 입안에 그만큼 많고 튼튼한 이가 있어 보이진 않아서. 그건 걱정 없어. 이가 많진 않아도 내 턱은 새처럼 단단하니까. 아우, 생각해보니 주인님이 다 끝내고 나서 제가 침대로 들어가면 저는 손도 안 대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 불쌍한 아가씨는 이미 녹초가 되어 있을 것 같아서요. 응? 난 충분해. 그 일은 내 몫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몫까지도 해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다 만들어진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수고할 일도 없고 임신시킬 필요도 없고 먹여 살릴 비용도 안 드니까 말이죠. 자, 이제 집으로 가서 결혼식 준비를 재촉해. 난 다문애가 집에서 나오는 게 보이니까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눠야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문애, 이제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줘야 할 때야. 응? 네가 집을 비워야 돼. 네 아내도 다른 누구도 그 집에 남아 있어서는 안 돼. 내가 전에 말한 대로 이 일을 내가 주도해서 처리할 거니까. 자네를 만족시킬 수만 있다면 난 뭐든 할 준비가 돼 있어. 내 아내한테 자네 아내 소스트라타를 부르라고 얘기해놨어. 결혼 준비를 돕게끔 말이야. 부르는 즉시 곧바로 오라고. 특히 하녀도 꼭 함께 오고. 모든 건 벌써 다 준비돼 있어. 원할 때 부르라고. 나는 약방에 잠깐 들러 처리할 일이 있어서 다녀올게. 곧 돌아올 테니까 그동안 자네는 여기서 기다렸다가 내 아내가 밖으로 나오면 자네 아내를 불러. 저기 온다. 준비하고 있어. 잘 있어. 남편이 나더러 다문의 아내 소스트라타를 부르라고 그렇게 재촉하더니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집을 비워두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벌이려는 속셈이었을 테니까. 저기 다문애가 오네. 이 도시의 거울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저렇게 수치스럽고 더러운 짓에 내주다니. 하지만 내가 저 인간들을 두고 보고 있지만은 않겠어. 평생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도록 만들어주지. 이제 이 인간을 속여볼까? 소프로니아가 왜 멈춰서서 내 아내를 부르러 안 오는지 모르겠네. 그런데 마침 오는 것 같아. 신의 가오갈 길에 소프로니아. 당신한테도 다문애. 당신 아내는 어디 있어요? 집에 있습니다. 당신이 부르기만 하면 바로 나올 준비도 돼 있고요. 당신 남편이 그렇게 부탁했거든요. 제가 가서 불러올까요? 아니요. 소스트라타도 분명 볼 일이 있을 거예요. 아무 볼 일도 없는데요. 그럼 그냥 주세요. 괜히 번거롭게 하고 싶지 않아요. 때가 되면 내가 직접 부를게요. 결혼 준비 안 하세요? 하고 있어요.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진 않으세요? 지금은 사람이 많아요. 이제 난 뭘 해야지? 저 미친 늙은이 침 질질 흘리고 눈곱도 끼고 이도 없는 인간 때문에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어. 내 아내 소스트라타가 도와주도록 제안해버렸는데 정작 소프로니아는 그걸 원하지도 않고 있잖아. 아니야! 나는 한 끼 식사를 위해 이 집 저 집 기웃거리는 사람처럼 보일 거고 결국 한심한 인간처럼 여겨지겠지. 저 인간 완전히 난처해졌어. 저렇게 망토를 움켜쥐고 쩔쩔매는 꼴 좀 봐. 이제 남은 건 우리 늙은이를 조금 더 속이는 일이지. 마침 시장에서 오네. 맹세컨대 뭔가 하나쯤은 샀을 거야. 젊어 보이려고. 아니면 향기라도 풍기라는 수작이겠지? 강장제랑 기운을 다시 살아나게 해준다는 연고 하나 샀지. 전쟁터에 나갈 때 무장을 하면 용기가 절반은 더 생기는 법이니까. 아이고, 아내가 보이잖아. 내 말을 다 들었을 텐데. 그래, 네 말을 다 들었지. 내일 아침까지 내가 살아있기만 한다면 그 손해와 수치를 그대로 돌려줄 거야. 여보. 응? 일은 다 준비됐어. 당신 이웃 좀 불러서 도와달라고 얘기했나? 당신이 말한 대로 불렀어. 당신이 친한 친구랑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스트라타가 못 오겠다고 하더라고.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은 무뚝뚝해서 남들한테서 뭔가 받아야 할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잖아. 그럼 어쩌라는 거야? 응? 수염이라도 쓰다듬어줬어야 한다는 거야? 난 남의 남편들한테 아양 떠는 버릇은 없어. 그러면 당신이 직접 가서 불러. 나는 집에 들어가서 나머지 일이나 정리할 테니까. 사랑에 빠진 그 미친 인간이 시장에서 돌아왔나 봐야겠네. 저기 문 앞에 서 있잖아. 지금 자네 찾으러 가던 참이었어. 나도 자네 찾으러 가던 길이었어. 이 쓸모없는 인간아. 내가 자네한테 뭘 부탁했지? 응? 뭘 부탁했냐고. 참 잘도 도와줬네 아주. 무슨 일인데? 자네가 내 마누라를 이 일에 끌어들였잖아. 사람들로 북적이던 집을 텅 비워놓게 만들고는 아주 재미있었겠어. 응? 자네 때문에 난 죽을 지경이야. 완전 망했다고. 그럼 가서 목이나 매달아. 자네가 말했잖아. 자네 마누라가 우리 마누라를 부를 거라고. 불렀지. 근데 안 왔어. 그래서 내가 직접 가겠다고까지 했어. 그런데 우리 마누라 내가 가는 것조차 싫다잖아. 나
나를 그렇게 바보처럼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불평을 해? 자네도 그 혼인잔치도 전부 다 지옥에다 가버리라고 해! 그럼 결국 오게 할 거야 말 거야. 그래 오게 할게 젠장! 내 마누라도 하녀도 고양이도 강아지도 너네 엄마도 하느님도 이성길 대출님도 하동기 대표님도 하다못해 김호준 대출님도 거기 있는 것들 전부 다 자네 할 일 있으면 가서 해. 난 집에 가서 뒷뜰로 돌아서 지금 당장 오게 할 테니까. 이제야 친구답게 제대로 하네. 이제 일이 아주 잘 풀리겠어. 아 뭐야? 아니 대체 이게 또 웬 소란이야? 나 죽는다. 나 죽어요. 도망치세요. 도망쳐. 그 칼 좀 저 손에서 빼앗으세요. 소프로니아, 도망치세요. 도리야! 무슨 일이야? 무슨 소란이야? 나 죽어. 아니 왜 죽겠다는 거야? 나는 죽겠고 주인님도 끝장이에요. 무슨 일인지 말을 해봐. 너무 놀라서 말도 못하겠어요. 땀이 줄줄 나요. 망토로 바람을 좀 일으켜주세요. 어서 말 안 해. 안 그럼 네 머리를 깨버릴 거야. 너무 잔인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집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거야? 피로가 클리치한테 반지를 건네고 공증이를 뒤쪽 문까지 바래다 주러 나갔어요. 클리치가 어디서 그런 광기가 솟았는지 모르겠지만 단검을 집어들고 머리를 막 풀어헤친 채 완전히 미쳐 날뛰며 소리쳤어요. 니코마코 어딨어? 피로는 어딨어? 내가 둘 다 죽여버리겠어. 우리 모두가 달려들어서 붙잡으려고 했지만 도무지 막을 수가 없었어요. 클리치아는 방 한쪽에서 어떻게든 당신들을 죽이겠다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그 바람에 누구는 이쪽으로, 다른 누구는 저쪽으로 도망치고 난리예요. 피로는 부엌으로 달아나서 닭 바구니 뒤에 숨어 있고요. 저는 주인님께 알려드리려고 보내줬어요. 절대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마시라고요. 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인간이야. 그 단검을 손에서 뺏을 수는 없는 거야? 네, 아직은요? 그래, 누굴 위협하고 있어? 그 주인님과 피로요. 아, 이게 무슨 불행이야. 제발, 내가 부탁할게. 집으로 돌아가서 말을 좀 곱게 잘해서 그 광기를 머릿속에서 몰아내고 그 단검을 내려놓게 해봐. 그러면 내가 약속할게. 구두 한 켤레랑 손수건 하나 사주는 걸로. 제발 가줘. 아모레피요. 갈게요. 하지만 제가 부르기 전에는 집 안으로 들어오지 마세요. 이 비참함이여. 내 불행이여. 내가 그렇게도 행복할 거라 믿었던 이 밤을 불행으로 만들려고 대체 얼마나 많은 일이 가로막고 있는 거야. 도리야! 클리차가 칼을 내려놨어? 내가 들어가도 되나? 아직이에요. 아직 오지 마세요. 하나님, 이제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도리야! 들어가도 돼? 들어오세요. 하지만 클리치아가 있는 방에는 들어가지 마세요. 주인님을 보지 않게 조심하세요. 부엌으로 가세요. 그래. 필요한테요. 갈게. 우리가 이 늙은이를 얼마나 골탕 먹이고 있는지 이 집안에서 벌어지는 것 자체가 큰 구경거리라니까. 늙은이랑 피로는 겁에 질려서 부엌에 숨어있고 방 안에는 여자들하고 클레안드로 그리고 나머지 집안 식구들이 있어. 그리고 우리 하인 시로를 홀딱 벗겨서 시로의 옷은 클리치아한테 입히고 클리치아의 옷은 시로한테 입혀놨지. 클리치아 대신 시로를 신부인 척 내보내는 거야. 또 늙은이랑 피로가 이 속임수를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클리치아가 괴로워하고 있다는 핑계를 대서 두 사람을 부엌에 가둬뒀고. 얼마나 웃긴지. 정말 멋진 속임수야. 근데 저기 니코마코랑 피로가 밖으로 나오네. 도리야, 클리치아는 좀 진정이 됐어? 네, 주인님. 소프로니아한테 주인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다만 소프로니아말로는 주인님과 피로가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화가 치밀어 오를까 봐서요. 그리고 침대에 들고 나서 피로가 그 여자를 감당하지 못하면 그건 피로의 책임이라고요. 소프로니아 말이 맞아. 우리도 그렇게 하자. 자, 이제 집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모든 게 다 준비됐으니까 저녁을 서두르게 해. 피로와 나는 다문의 집으로 가서 저녁을 먹을게. 저녁을 마치면 클리치아를 밖으로 데리고 나오게 해. 도리야, 제발 부탁이야. 서둘러줘. 이러다가 날 새겠어. 맞는 말씀이에요. 저 갑니다. 피로, 너는 나 따라오지 말고 여기 남아 있어라. 난 다문애랑 잠깐 가서 한잔하고 와야겠어. 너 집안으로는 절대 들어가지 마. 클리치아가 다시 성을 낼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은 곧장 달려와서 나한테 알려. 다녀오십시오. 시키신 대로 하겠습니다. 주인님은 나한테 아내도 없이 저녁도 없이 있으라 하시지만 나는 그러느니 해야지. 하지만 하루 동안에 이렇게 많은 일이 일어난 것도 드문데 앞으로 더 없으리라고는 도무지 믿기 어려워.
집안에서 아까부터 영 마음에 들지 않는 희죽거리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럼 저기 횃불이 보이잖아. 행렬이 나올 모양이야. 신부가 이제 나오겠지? 늙은이를 불러야겠다. 니코마코, 담원에 어서 아래로 내려오세요. 신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도착했어. 비록 넌 집 안으로 들어가. 네가 보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다문에 자네는 앞에 나서서 이 여자들이랑 이야기를 좀 해. 응? 자 다들 나왔군. 가엾은 아가씨 울면서 가고 있네. 보세요. 손수건을 눈에서 떼지도 못하고 있어요. 내일 아침엔 웃고 있을 거예요. 처녀들은 다 저렇게 행동하니까요. 니코마코, 담원에 좋은 저녁 되세요. 어서 오십시오. 여자분들은 위로 올라가서 그 아가씨를 침대에 데리고 다시 내려오세요. 그동안 피로가 준비를 끝낼 겁니다. 자 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렇게 다들 가는 꼴 좀 봐. 응? 근데 우리 클리치아가 원래 그렇게 등발이 좋았었나? 내 눈에도 평소보다 키가 커 보이더라고. 막 안기고 싶달까. 니코마코, 자넨 정말 운이 좋아. 일이 전부 자네 뜻대로 흘러가고 있잖아. 몸가짐을 잘하라고. 그러지 않으면 이런 기회 다신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응? 내가 해야 할 일은 다 할 생각이니까. 방금 음식을 먹었더니 기운이 바짝 올라왔어. 봐봐, 여자들이 돌아오네. 어떻게 침대에는 눕혔습니까? 네, 다 했어요. 좋아. 그럼 나머지는 우리가 처리할게. 소스트라타, 소프로니아와 같이 가서 쉬어. 니코마코 여기 나랑 남고. 가요. 저 사람들 우리가 앞에서 비켜주기만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얼굴에 다 보이네요. 그쪽도 마찬가지겠죠. 다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당신들이나 조심하세요. 무기까지 들고 있잖아요. 우리는 맨몸이고요. 그럼 집으로 들어가자고. 우리도 가요. 가봐 니코마코. 제대로 상대를 만날 테니까. 만만한 상대가 아닐 거야. 간초. 얼마나 달콤한 속임수인가. 마침내 이루어진 간절히 바라던 계책이여. 남의 근심을 덜어주고 모든 쓴맛을 달콤하게 바꾸는군. 놀랍고도 새로운 방법이여.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고 그 힘으로 사람들을 복되게 만들며 사랑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군. 너는 이 거룩한 힘으로 돌과 독과 마법까지 모두 이겨내는구나. 이렇게 많이 웃은 적은 난생 처음이야. 앞으로도 이만큼 웃을 일은 없을 것 같아. 소프로니아도 소스트라타도 클레안드로도 에우스타키오도 다들 웃고 또 웃었지. 밤새 시간을 지나면서 이런 말들을 주고받았거든. 이제 니코마코가 방에 들어간다. 이제 옷을 벗겠죠? 이제 신부 옆에 눕겠지. 그럼 이제 만지려고 할 겁니다. 그럼 제대로 반격을 당하겠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시로랑 피로가 집에 들어왔고 그 바람에 웃음이 떡 커졌어. 그 중에서도 제일 볼만했던 건 피로였지. 클리치아의 옷을 입고 시로보다 더 크게 웃었으니까. 그리고 날이 밝자 여자들이 나를 밖으로 보냈어. 그 늙은이가 지금 뭘 하는지, 이 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보라는 거야. 마침 저기 니코마코랑 다모네가 나오네. 나는 잠깐 비켜서서 지켜봐야겠어. 다시 웃을 거리가 생기겠지? 밤새 이게 다 뭐였던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왜 말이 없어? 옷을 갈아입고 문을 열고 닫고 침대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날들을 치면서도 잠깐을 가만히 있질 않았잖아. 아니 난 바로 아랫방에서 잤는데 한숨도 못 잤다고. 짜증이 나서 결국 일어나 보니 자네가 얼굴이 잔뜩 흐트러진 채 나오더라고. 말 좀 해봐. 지금 꼴이 꼭 죽은 사람 같아. 대체 무슨 일이야? 이봐, 나는 어디로 도망쳐야 할지도 모르겠어. 어디로 숨을 데도 없고 이 망신을 어떻게 덮어야 할지도 모르겠어. 난 이제 끝이야. 던 손 쓸 방법도 없고 앞으로는 아내 앞에도 자식들 앞에도 친척들 앞에도 아이들 앞에서도 얼굴을 못 들겠어. 이건 다 내가 스스로 불러온 거고 내 아내가 그걸 거들어준 셈이니까 난 완전히 끝장났어. 근데 더 괴로운 게 뭔 줄 알아? 이 일에 자네도 함께 얽혀 있다는 거야. 누구든지 다 알게 될 테니까. 이 일에 자네도 손을 못 댔다는 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뭐라도 부순 거야? 내가 뭘 부셨겠어. 차라리 내 목이 부러졌어야 했지. 그럼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게 너무 괴로워서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 이처럼 굴지 말라고.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자네도 알잖아. 응? 우리가 정해놓은 그 순서를. 그래서 나는 그 순서대로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옷을 벗었고 불도 없는 상태에서 침대 위에 누워 자고 있던 피로와 자리를 바꿔서 신부 옆에 누웠어. 그래서 그 다음에 너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게 그러니까 가까이 좀 와줘. 신혼부부라면 당연히 하는 것처럼 나는 신부의 가슴 위에 손을 얹으려고 했어. 그랬더니 신부가 손으로 내 손을 붙잡고도 놔두질 않는 거야. 그래서 입을 맞추려고 했더니 이번엔 다른 손으로 내 얼굴을 뒤로 밀어내더라고. 그래서 몸을 통째로 덮치듯이 달려들었는데 그 순간 무릎을 내밀어서 내 갈비뼈 하나가 부러진 거야. 힘으로는 안 되겠다는 걸 알고 나서는 부탁하는 방법으로 도와줬어. 부드럽고 다정하게 혹시라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 내 사랑,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거야? 내 소중한 사람, 다른 여자들은 자기 남편한테 기꺼이 내어주는 걸 왜 나는 그걸 못 갖게 하는 거야? 눈물 좀 닦아. 너무 괴로워서 눈물이 멈추질 않아. 말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말은커녕 나를 받아들일 기색조차 없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고는 협박으로 돌아섰어. 모욕적인 말들을 퍼부으면서 무슨 짓을 하겠다, 무슨 말을 하겠다 떠들었어. 그러자 갑자기 신부가 다리를 모으더니 나한테 발길질을 2번이나 날렸어. 침대 이불이 나를 붙잡아주지 않았으면 방 한가운데로 아마 튕겨나갔을걸?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고 말고. 그렇게 해놓고는 바닥에 딱 엎드린 채로 가슴을 침대에 딱 눌러붙였는데 공방에 온갖 도르래를 다 써도 몸을 못 뒤집었을 거야. 힘도 부탁도 협박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나서는 나는 완전히 절망해서 등을 돌렸고 그대로 떼버려 두기로 했어. 날이 밝으면 마음이 바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잘했어 이 쓰레기야. 처음부터 그렇게 했었어야지. 자네를 원하지 않으면 자네도 그쪽을 원하지 말았어야 돼. 정신 바짝 차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제부터가 진짜라고. 그렇게 완전히 넋이 나간 채로 있다가 아픔이랑 고생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나도 모르게 잠깐 졸기 시작했어. 그런데 그 순간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느낌이 들더니 여기 허벅지 밑으로 저주받을 놈의 찌르기가 5번, 6번이나 날아오는 거야. 나는 반쯤 잠든 상태에서 급히 손을 뻗었는데 딱딱하고 아주 뾰족한 걸 맞았어. 그 바람에 완전히 겁이 질려서 침대에서 벌떡 튀어나왔지. 그러면서 문득 떠올랐어. 전에 클리치아가 집어갔던 그 단 것 말이야. 그걸로 나를 찌르려고 했던 거지. 그 소리에 잠이 들어있던 피로가 깼고 나는 이성보다 공포에 떨면서 피로한테 소리쳤어. 어서 불을 가져와! 저쪽이 무장해서 우리 둘 다 죽이려고 해! 피로가 달려가서 불을 가져왔고 불빛 아래에서 우리가 본 건 클리치아가 아니라 내 하인 시로였어. 침대 위에서 똑바로 서서 알몸으로 나를 조롱하듯이 입을 삐죽거리고 흉을 보고 뒤에서 손짓까지 하고 있었어. 자네 지금 웃음이 나와. 이 일은 정말 딱하긴 해. 그래도 웃지 않을 수가 없잖아. 지금 들은 이야기를 안주인한테 전해줘야겠어. 그래야 웃음이 2배가 되지. 이게 바로 내 불행이야. 모두들 웃고 울 사람은 나 하나뿐인가. 피로랑 시루는 내 앞에서 서로 욕을 퍼붓다가 또 깔깔 웃다가 하더니 그걸 그대로 나가버리더라고. 아마 여자들한테 갔겠지. 그러면 거기서도 다들 웃을 거야. 이렇게 모두가 웃고 니코먹고만 울고 있는 거지. 내가 자네 때문에 이 수렁에 같이 발을 들였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만 발을 빼야겠어. 제발 하나님 사랑을 생각해서라도 날 버리지 말아줘. 내 생각엔 말이야. 지금 이거보다 더 좋은 수가 안 떠오르면 모든 걸 자네 아내 소프로니아 손에 맡기는 게 좋겠어. 앞으로는 클리치아 일도 자네 일도 전부 소프로니아 마음대로 하게 두라고 말해. 소프로니아도 자네의 명예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야. 자네가 자기 남편인 이상 자네가 당하는 수치는 소프로니아도 함께 나눠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마침 소프로니아가 나오네. 가서 직접 말해. 나는 그동안 광장하고 시장에 가서 이 일에 대해 무슨 소문이 도는지 들어보고 할 수 있는 한 차례를 덮어줄게. 그래, 부탁할게. 응?
어디 가는 거야? 아내한테 말 한마디 없이? 어젯밤에 피로랑 어떻게 됐는지는 알고 있어? 몰라. 자기가 모르면 누가 알아? 이 혼인을 하겠다고 피렌체를 들썩이게 해놓고는 막상 일이 끝나니까 이제 와서 딴 사람처럼 굴고. 제발 좀 내버려 둬. 더 좀 괴롭히지 말라고. 괴롭히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잖아. 내가 위로를 받아야 할 처지인데 오히려 내가 당신을 위로하고 있잖아. 이제는 아예 나한테서 손을 떼고. 응? 우리 내내 나를 갖고 놀았잖아. 어젯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나는 한 번도 당신을 가지고 놀 생각을 한 적이 없어. 정작 그런 짓을 해온 건 당신이잖아. 우리 모두를 상대로, 그리고 끝내는 자기 자신을 상대로까지 말이야. 당신 부끄럽지도 않았어? 우리가 애지중지 키워온 애를 자기 집안에 들여놓고 나중에는 당신이 그 애와 같이 자겠다고 그 못되고 쓸모없는 하인한테 시집 보내려고 하자니. 당신 생각엔 우리가 뭐 눈먼 사람들이기라도 한 줄 알았어? 아니면 이런 더러운 속셈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거라고 여겼던 거야? 그래! 나는 인정해! 당신한테 벌어진 이 모든 속임수를 내가 주도했어. 응? 당신을 정신 차리게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 그래서 이 일의 한복판에서 여러 증인들 앞에 당신을 딱 걸리게 만들었고 그렇게 수치심을 줄 수밖에 없었어. 자, 이제 상황은 이거야. 만약 당신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다고 한다면 1년 전에 니코마코로 돌아오겠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 그 자리로 돌아갈 거야. 그러면 다시 이 일은 퍼지지 않을 거고. 혹시 소문이 난다고 해도 괜찮아. 사람은 실수하기도 하고 고쳐나가기도 하는 법이니까. 소프로니아,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이 일만 밖에 새어나가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 말대로 다 따를게. 그럴 생각이라면 모든 게 정리될걸. 근데 클리치아는 어디 있어? 어젯밤 저녁을 먹자마자 시로의 옷을 입혀서 수도원으로 보냈어. 클레안드로는 뭐라고 해? 이번 혼사가 깨지면 기뻐하고 있지. 하지만 클리치아를 어떻게 손에 넣을 수 있을지 몰라서 속이 타는 모양이야. 클레안드로 일은 이제 당신이 다 알아서 해줘. 다만 클리치아가 어떤 집안 사람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그 녀석한테 넘기는 건 옳지 않아 보여.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클리치아의 형사는 미루려고. 클리치아에 대해 뭐라도 밝혀지든지 아니면 클레안드로한테서 이 집착이 사라질 때까지 그동안 피로와의 혼인은 무효로 할 거야. 그래. 전부 다 당신 뜻대로 해. 난 집에 들어가서 좀 쉬어야겠어. 어젯밤을 너무 엉망으로 보내서 지금은 제대로 서 있을 힘도 없어. 게다가 저기 클레안드로랑 에우스타키오가 나오는 게 보이는데 지금은 마주치고 싶지도 않아. 당신이 대신 만나줘. 우리가 내린 결론을 전하고 이미 이긴 걸로 만족하라고 해. 이 일로 날 더 이상 들먹이지 말라고. 응? 늙은이가 집안으로 들어가서 문 닫아버리는 거 들었지? 소프로니아한테 제대로 한 방 얻어맞은 게 틀림없어. 완전히 고기를 숙였던데 가서 직접 얘기를 들어보자. 안녕하세요 어머니. 니코마코는 뭐래요? 완전히 풀이 죽었어. 불쌍한 사람. 자기가 큰 수치를 당했다고 느끼는 모양이야. 나한테 모든 권한을 넘겼다니까. 앞으로의 일은 전부 내 마음대로 처리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럼 잘 됐네요. 이제 제가 클리치아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잠깐만, 그건 네가 쉽게 가진 몫이 아니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제 다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피로처럼 저도 다 잃게 되는 겁니까? 너도 아니고 피로도 아니야. 클레안드로 너도 마찬가지.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어. 그럼 최소한 집으로 돌아오게는 해주세요. 그래야 얼굴이라도 볼 수 있잖아요. 돌아오게 될 수도 있고 안 돌아오게 될 수도 있지. 그건 전부 내 판단에 달렸으니까. 자, 우리는 집안 정리하러 가자. 그리고 클레안드로 다모네를 만나면 꼭 말해줘. 이번 일 뒷수습을 어떻게 할지. 상의가 필요하다고. 나는 마음에 안 드는데요. 다음엔 마음에 들게 될 거야. 내가 다 겪어왔다고 믿는 순간마다 운명의 여신은 나를 다시 바다 한가운데로 밀어넣는다. 그것도 더 탁하고 더 사나운 파도 속으로. 전에는 아버지의 사랑과 싸웠고 지금은 어머니의 야심과 싸우고 있어. 전에는 어머니가 도와주었지만 이번에는 혼자야. 그래서 이번 일은 전보다 앞이 더 보이지가 않아. 태어나서 한 번도 제대로 잘 됐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 클리치아가 우리 집에 들어온 뒤로는 그 사람을 생각하는 일 말고는 다른 기쁨은 알지 못했어. 그 기쁨조차 너무 드물어서 그날들을 손으로 꼽아 셀 수 있을 정도야. 근데 저기 오는 사람은 누구지? 다모네인가? 다모네다. 기분이 꽤 좋아 보이는데? 다모네! 무슨 일입니까? 어디서 그렇게 기쁜 일이 생긴 거죠? 이보다 더 좋은 소식도 없고 이보다 더 기쁜 소식도 없지. 어떻게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전할 소식도 없어? 무슨 일이에요? 클리치아의 아버지가 이 도시에 왔어. 이름은 라몬도라고 하고 나폴리 사람인데
귀족이야. 와! 게다가 아주 큰 부자고 오직 자기 딸을 찾으려고 여기까지 왔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지. 사정을 전부 들었고 의심할 여지도 없어.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줘요. 나 기뻐서 미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본인 입으로 직접 듣는 게 좋겠어. 니코마코와 소프로니아 어머니를 불러와. 소프로니아, 니코마코 아래에 있는 다모네아 데려오세요. 그래 왔어. 무슨 좋은 소식이 있나? 클리치아의 아버지인데 이름은 라몬도라고 하고 나폴리의 귀족이래. 딸을 찾으려고 피렌체에 와 있고 내가 직접 이야기를 나눴어. 그리고 자네만 원하면 클레안드로와 혼인시키기로 이미 이야기를 맞춰놨어. 그렇게만 된다면 나는 아주 기쁘지. 근데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 코로나였어. 이쪽으로 오라고 말해놨지. 봐! 저기 지금 오고 있네. 저기 하인들이 따라오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야. 마중 나가자고. 그래 나가보지. 신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길 훌륭한 분이여. 라몬도! 이쪽은 니코마코이고 이쪽은 아내분입니다. 이 두 분이 큰 명예를 지키면서 당신 딸을 길러왔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아들인데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의 사위가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상당히 반갑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다시 내 딸을 볼 수 있게 해주셨고 그 딸을 명예롭게 대해준 이 신사분들께 은혜를 갚을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요. 혼인 관계에 대해서 말하자면 나로서는 이보다 더 기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 사이에 시작된 이 우정이 혼인을 통해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안에서 라몬도한테 이 모든 사정을 자세히 들을 수 있을 거고 이 기쁜 혼인을 정리하게 될 겁니다. 들어갑시다. 여러분 관객분들께서는 집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제 밖으로 다시 나올 일이 없이 새로운 혼인이 정해질 테니까요. 칸초나 그토록 주의 깊고 차분하게 아름다운 영혼들이여, 정직하고 겸손한 본보기이자 우리 인간 삶의 지혜롭고 온화한 스승을 그대들은 들었다네. 그리고 이를 통해 무엇을 피해야 하고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하늘로 곧게 오르기 위해 알게 되었으리라. 길고 겉으로 드러난 말 아래는 지금 말하면 너무 길어질 다른 많은 것들도 함께 담겨있네. 그런 열매가 그대들의 곁에 있기를 빌며 그만큼 큰 그대들의 호의가 마땅히 받을 만큼으로.